2026년 병오년의 불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눌삼재이신 우리 토끼띠, 양띠, 돼지띠 보살님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삼재면 무조건 나쁘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진짜 삼재는 막힘 속에서 복이 움트는 시기랍니다. 이 시기를 잘 쓰는 분은 오히려 인생의 판을 새로 짜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은 눌림을 복으로 바꾸는 해, 즉 복삼재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당 띠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해당되는 띠가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들의 복이 보살님께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6년에 복이 머무를 수 있게 돕는 작은 선물도 준비했으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 행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바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띠별 시간표를 정리해 두었으니 바로 여러분의 띠 구간으로 이동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눌삼재를 복으로 바꾸는 진짜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토끼띠 보살님들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2026년 병오년은 토끼띠에게 눌림에서 일어서는 해, 즉 삼재의 중심에서 복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마음을 써도 결과가 더디고 도와주는 사람조차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면 그게 바로 눌삼재의 그림자예요. 이 시기는 하늘이 움직이지 말고 정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때거든요. 삼재의 작용 방식부터 풀어드릴게요. 토끼띠에게 오는 삼재는 대체로 사람의 일로 들어옵니다. 돈 문제나 건강보다 인간관계와 감정으로 시련이 들어와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신뢰의 균열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해요. 이 눌삼재는 고여있던 정을 비워내는 과정이에요. 나를 소모시키던 관계가 정리되고 그 빈자리에 진짜 귀인이 들어올 자리로 바뀝니다. 그게 눌삼재의 숨은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1963년생 토끼띠 보살님들, 2026년은 사주상으로 복과 경계가 함께 들어오는 길흉병존의 해입니다. 복이 열리는 만큼 그릇이 흔들리면 복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좋은 기회가 와도 욕심이 섞이면 그 복이 흩어지고 사람의 말을 쉽게 믿으면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움직이되 서두르지 말고 좋은 일일수록 한 번 더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균형만 지키신다면 2026년의 토끼띠는 막힘을 깨고 복이 자리 잡는 해로 완성될 겁니다. 금전운으로 보면 잃은 돈을 찾는 기운이 강해요. 하지만 확장보다는 수습이 복이 됩니다. 기존 거래나 채권, 세금 조정에서 이득이 나고 문서를 잘 다루면 뜻밖의 돈줄이 열립니다. 특히 1963년생 보살님들, 묵은 계약 하나를 재검토하면 그 안에 복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운은 불의 기운이 심해 간, 눈, 혈압, 스트레스 계열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불의에는 동시에 정화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를 태워 없애고 새 기운을 받는 시기라 규칙적인 생활만 유지해도 컨디션이 확 달라집니다. 귀인운은 눌삼재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윗사람, 전문직, 오래된 인연 중에서 한 명이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1975년생은 여성 귀인, 1987년생은 직장 상사, 멘토형 귀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동수는 대이동보단 내 자리 재정비입니다. 갑작스런 변동보다 내부 구조를 바꾸는 쪽으로 가야 삼재의 기운이 안정됩니다. 이사, 개업, 퇴사보다 정리와 정비가 길합니다. 다시 삼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토끼띠의 눌삼재는 3단계의 복심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막힘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둘째, 정리를 통해 주변을 새로 세우게 하며, 셋째, 그 빈자리에 복을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명인보살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토끼띠 보살님들, 삼재는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쫓지 말고 정리하세요. 그 정리 속에 올해의 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띠 보살님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2026년 병오년은 양띠에게 눌림이 풀리기 시작하는 해, 즉 삼재의 불기를 복으로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은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사람 일에 치이고 예상치 못한 일로 감정의 기복이 컸을 겁니다. 도와주는 줄 알았던 사람이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좋은 일 앞에서도 불안이 앞섰죠. 그게 바로 양띠의 눌삼재예요. 삼재의 작용 방식부터 풀어드릴게요. 양띠에게 삼재는 대체로 감정의 파도로 들어옵니다.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해야 할 일 앞에서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건 복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새 기운을 담기 위해 낡은 마음이 비워지는 과정이에요. 하늘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합니다. 멈추지 말고 방향을 조정하라. 올해 양띠 보살님들은 마음의 정비와 인간관계의 정리가 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금전운을 보면 2026년은 양띠에게 수습과 균형의 해예요. 갑작스러운 큰돈보다는 그동안 멈춰있던 흐름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1967년생 보살님들, 올해는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정리하는 게 복입니다. 불필요한 고정비, 묵은 약정, 관계성 비용을 정리하면 그 자리에 새 돈줄이 열립니다. 그게 눌삼재 속의 복이에요. 건강운은 화의 영향으로 위장, 심장, 혈압계통이 약해집니다. 양띠는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감정 다스림이 곧 건강관리입니다. 마음의 열을 식혀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짧게라도 걷고 웃고 햇빛을 쬐는 습관이 복의 문을 여는 행동이에요. 귀인운은 눌삼재의 한가운데서 들어옵니다. 올해 양띠의 귀인은 오래된 인연,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 혹은 예전 직장이나 거래처의 연락입니다. 이 인연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사람 중에서 복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때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된다면 그게 바로 삼재가 복으로 바뀌는 신호예요. 이동수는 대이동보다는 내 자리 정비가 맞습니다. 이직 이전 확장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체계를 다듬는 게 유리해요. 특히 1979년생 보살님들, 올해는 조용히 기반을 다질 때 복이 쌓인다는 시기입니다. 불안해서 자꾸 바꾸고 싶더라도 움직임보다 정리가 복을 부릅니다. 다시 삼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양띠의 눌삼재는 불안 속에서 진짜 평온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남의 시선, 의무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해소의 열쇠예요.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빈자리에 진짜 복이 들어옵니다. 이 눌삼재는 세 단계를 거쳐 복으로 변합니다. 첫째, 마음을 비워야 복이 들어오고, 둘째, 사람을 정리해야 귀인이 들어오며, 셋째, 내 자리를 다듬어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명인보살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양띠 보살님들, 불안은 복이 깨어나는 징조입니다. 올해 느껴지는 모든 흔들림은 복이 자리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급하게 바꾸지 말고 차분히 정리하세요. 그 정리 속에서 새로운 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 돼지띠 보살님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2026년 병오년 돼지띠 보살님들은 눌림이 가장 깊은 만큼 복이 움트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은 무언가를 해도 결과가 더디거나 사람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죠. 특히 작년엔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복의 문턱입니다. 돼지띠의 눌삼재는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시작되는 운이에요. 삼재의 작용 방식부터 풀어드릴게요. 돼지띠에게 삼재는 대체로 현실적인 일로 나타납니다. 돈, 건강, 일자리, 책임감, 즉 삶의 기반을 건드리는 형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띠보다 체감이 강하고 피로감도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눌림이 곧 자리 교체의 전조예요. 하늘이 이제 더 이상 이 길은 아니라 새 길로 가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금전운은 올해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일, 미뤄졌던 보상, 체불된 대금 등 묵은 돈이 돌아오는 기운이 강해요. 특히 1971년생 보살님들, 그동안 투자나 일거리에서 결과가 없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나씩 정리되고 성과가 나타납니다. 단, 새로운 투자는 조금 더 신중히, 지금은 정리해서 이익이 나는 해예요. 건강운은 불기운과 상충하는 돼지띠의 특성상 심혈관, 신장, 염증성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의 순환이 깨어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움직이지 않던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피로가 풀리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흐름이에요.
운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복이 붙습니다. 귀인 운은 삼재 후반부에 크게 열립니다. 올해 돼지띠의 귀인은 경험 많은 윗사람 혹은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 그리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형 인연입니다. 이 귀인은 말보다 행동으로 복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특히 1983년생 보살님들은 직장 내에서 새 리더나 상사의 도움으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수는 가장 활발합니다. 토끼띠, 양띠와 달리 돼지띠는 움직일수록 복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단 계획 없는 충동 이동은 피하세요. 준비된 이동, 검토된 이직, 필요한 이전은 모두 복전환의 신호가 됩니다. 특히 1959년생 보살님들, 오래된 집, 사무실, 터를 옮기면 정체됐던 기운이 깨어납니다. 다시 삼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돼지띠의 눌삼재는 정리와 새 출발이 겹치는 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워야 새 복이 들어오는 해예요. 이 시기의 어려움은 하늘이 보살님에게 자리를 새로 짜라는 뜻으로 줍니다. 돼지띠의 삼재는 세 단계로 작용합니다. 첫째, 있는 듯하지만 빼야 할 걸 걷어내게 하고, 둘째, 비워진 자리에 사람과 돈의 새 기운을 채우며, 셋째, 그 결과로 완전히 다른 길을 열게 합니다. 즉,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 정리의 복이에요. 잃는 게 아니라 버림을 통해 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명인보살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돼지띠 보살님들, 올해의 막힘은 복의 전조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눌림이 깊을수록 복의 씨앗도 더 깊이 심어집니다. 정리하고 움직이고 새로 시작하세요. 2026년의 돼지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 앞에 선 띠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이제 삼재의 기운을 진짜 복으로 바꾸는 방법 3가지 행동만 꼭 기억하세요. 삼재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막힌 기운을 움직이는 해, 즉 하늘이 이제 정리하고 새로 태어나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제대로 따라가면 이 시기는 오히려 인생의 기회가 됩니다. 첫째, 물건보다 흐름을 정리하세요. 삼재는 고인 기운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버리기보다 정돈이 복을 부릅니다. 책상, 서랍, 장롱, 서류, 명함처 이런 데에 묵은 기운이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순간 새로운 복이 들어와요. 특히 오래된 물건, 안 쓰는 문서, 불필요한 약정과 자동이체를 정리하면 그게 바로 재물의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삼재는 비움 속에서 새 복이 들어오는 운이에요. 둘째, 끊어진 인연 한 사람과 다시 연결하세요.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 복원이 아니라 귀인수를 부르는 복의 문이에요. 토끼띠는 끊긴 인연 중 한 사람, 양띠는 예전 직장이나 거래처, 돼지띠는 오랜 친구나 조언자. 그중 한 명과 다시 연락을 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복의 전환점이 됩니다. 눌삼재의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 내가 한동안 잊고 있던 사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셋째, 돈을 쫓지 말고 돈의 길을 열어두세요. 이 시기에는 확장보다 흐름 유지가 중요합니다. 대출, 보증, 큰 투자보다는 지금 가진 걸 지키고 다듬는 게 복이에요. 돈은 정체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해요. 카드, 보험, 구독, 계약. 이런 작은 새는 삼재가 가장 먼저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걸 막는 순간 돈맥이 열린다는 표현이 실감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재 해소의 진짜 비결은 기운을 밝히는 마음이에요.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쓰고 조급함 대신 정리를 선택하면 하늘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드리면 첫째, 정리가 복의 문을 열고 둘째, 인연이 복을 이어주며 셋째, 마음의 균형이 복을 키운다.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삼재는 피할 시기가 아니라 복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눌삼재이신 우리 토끼띠, 양띠, 돼지띠 보살님들 모두 이 막힘의 시기를 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보살님들의 눌삼재를 풀고 복의 기운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나에게 필요한 복의 기운을 한 줄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복의 기운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감사할수록 오래 머뭅니다. 오늘 제 기도 속에 보살님들의 복이 따뜻하게 머물길 바랍니다. 좋아요는 복을 여는 작은 의식이고 구독은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보살님들 살아가시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시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